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하는 목적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가치주니 성장주니 그 회사가 어떤 분류의 주식인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평가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던지 고평가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던지 수익을 내는데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분석 방식 때문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분석 방식의 차이를. 먼저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치주,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 성장주, 지금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말한다. 가치주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로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회사의 실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가 이익이 나고 있어야 하며 그 이익을 바탕으로 가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치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 A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한 매출, 당기순이익, 시가총액을 통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업체의 연간 매출은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00억원이고 시가총액은 1000억원, 총 주식수는 1000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당기순이익률은 10%이고 퍼는 10이고 EPS는 0.1억입니다. 가치평가에 자주 사용하는 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 하며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입니다. 사실 이런 계산법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 계산에서 퍼를 중시한다고 했을 때 분모의 EPS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해서 변화합니다. 하지만 분자의 시가총액은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이익과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의 충격으로 주가가 빠져서 시가총액이 800억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800억이 되고 이익이 그대로 100억이면 퍼는 10에서 8로 변합니다. 시장의 충격이 금융위기일 수도 있고 유가 상승 충격일 수도 있고 9.11과 같은 테러일 수도 있고 북한의 도발일 수도 있고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조업체 A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회사의 영업이익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도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제조업체 A와는 상관없다면 가치보다 저렴한 시점인 퍼 8에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 가치인 퍼 10에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장주를 보시겠습니다. 성장주는 지금 이익이 안 나지만 앞으로 성장할 주식을 말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익이 안 난다와 앞으로 성장한다입니다. 회사가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가치주와 같은 방식으로는 회사 가치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사실 이익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연말 기준으로 각각 8억 8,800만 불, 6억 4,700만 불, 19억 6,200만 불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로 9,700억, 7,400억, 2조 1,500억의 연간 손실입니다. 이런 시뻘건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그 안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장주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매출의 성장, 시장의 성장, 구독자의 증가, 시장 점유율의 증가 등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치주 섹터로는 화학주, 정유주, 금융주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S오일,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가치주의 특징은 매출의 성장성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이익이 납니다. 즉 회사가 돈을 꾸준하게 잘 벌어서 직원들 초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성장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플랫폼, 메타버스, 게임주, 바이오 신약 회사를 성장주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신약 바이오 회사가 성장주 컨셉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의 특징은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적자 중이지만 시장의 가치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이익이 없으므로 직원들 연봉이 높지 않지만 스탁옵션, 우리사주 등으로 대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신라젠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가보면 코카콜라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대표 가치주인 코카콜라의 순이익을 보면 2017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걸 제외하면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치주는 시장이 악재로 폭락할 때 가치의 변화가 없으니 매수해서 적정 가치에 매도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 급락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2020년 2월 16일 종가 기준 60.13달러에서 2020년 3월 15일 기준 38.3달러로 37%가량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37% 하락 지점이 최저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회사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적정 가치를 찾아갈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어떤 시점에서든 매수가 가능합니다. 가치주의 장점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큰 자금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들은 1억 정도면 큰 자금의 투자이지만 1억을 넣어서 10%를 벌어봐야 1000만원으로 인생이 바뀔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 투자사의 경우 보통 몇천억대에서 조 단위로 투자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억에 1%면 10억, 10%면 100억, 1조에 1%면 10억, 10%면 1000억의 수익이 가능하기에 운영자금이 큰 투자회사나 슈퍼개미들에게는 가치주 투자는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성장주인 테슬라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고평가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안 난다는 것은 그 회사의 현재의 가치입니다. 사실 이익이 안 난다는 표현은 너무 순진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2017년 연말 기준으로 2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조 원의 연간 순손실로는 회사의 가치평가가 불가합니다. 사실 종목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든 전문가의 의견이든 주관적인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지만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16년 친한 친구가 테슬라를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당시에 주식에 심취해서 퍼, EPS, ROE, 볼린저 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배우던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호기심에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확인 결과 6억 6,700만 달러 적자, 733억 적자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7,337억 적자였습니다. 2016년 기준 테슬라의 매출은 70억 달러, 영업이익 마이너스 6.6억 달러,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6.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가총액은 405억 달러였습니다. 단순하게 현대차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6년 기준 매출은 851억 달러, 영업이익 47억 달러, 당기순이익 51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테슬라보다 낮은 283억 달러였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심지어 잡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테슬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성장주 관점에서 운 좋게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면 과연 주가를 지금까지 들고 올 수 있었을까요? 2016년에 샀다고 해도 17년 2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의 결과를 보고는 매도했을 확률도 매우 높고 아니면 2019년 5월 손절매 했을 겁니다. 그것도 버텼다면 2020년 2월 고점인 189를 터치해 환호성을 한번 지르고 코로나 충격으로 주가가 85불까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시점에서 매도했을 수도 있죠. 그 후로 테슬라 주가는 달러라도 뚫어버리고 역사적인 신고가인 1222불을 터치하며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성장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을 보는 안목과 믿음입니다. 성장성을 보고 매수했다고 해도 그 종목과 결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1200%가 넘는 수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가치주 성장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치주 투자자로는 워렌 버핏이 있고 성장주 투자자로는 캐시 우드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2020년 3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에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풀어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때 가장 핫한 투자회사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기술 성장주 위주의 투자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순식간에 최고의 투자회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한편에서는 워렌 버핏의 시대가 저물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당시 보잉, 금융주 등의 손실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기술주를 외면한 워렌 버핏의 낮은 이익률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워렌 버핏은 다시 최고의 가치 투자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았고 캐시우드의 기술주 ETF는 손실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흑백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결론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종목의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던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가치주와 같은 매수 기준으로 성장주를 분석하면 절대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에서 성장주를 배제하고 투자하는 것은 미국 주식 투자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죽을 쓰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은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성장주의 시기는 다시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종목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성장주와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님노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